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8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지심체요절 관련해서 직지사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 신문 이런 매스컴에 5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직지심체요절 프랑스에서 공개가 됐다. 그렇죠. 현재 상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접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세계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은 불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이렇게 좀 다르면 어떻게 조금 뭐랄까요, 친근한 마음이 덜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불자는 아닙니다만 한자를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이건 세계적인 유산이므로 이 글자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정도 듣고 잊어버리셔도 저는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지란 말이 나와서 또 직지사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직지심체요절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에 직지심체요절이다. 네, 글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곧을 직자, 가리킬 지, 그렇죠. 손가락지, 그리고 마음심, 몸체, 종려를 요에 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디절이죠. 자, 이것은 이제 한자 무슨 뜻인지는 뒤에서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어사전은 불교 용어다. 고려 공민왕 21년에 백운화상이란 분이 석가모니의 직지인심 견성성불, 네, 어렵죠. 어렵지만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한 뜻을 그 중요한 대목만 뽑아서 해설한 책이다. 그래서 우왕 3년에 인쇄를 했다. 1377년에 청주 흥덕사입니까? 거기서 인쇄를 했다. 그리고 이제 1972년 유네스코에서 주최한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이 되어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이 되었다. 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지심체를 요약한 것이다. 요절이라는 것은 요약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전료라고도 해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보면 고려사 전료다. 이런 거 기억이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료나 요절이나 같은 뜻인데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직지심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네. 저도 불자가 아니어서 사실은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요약을 했습니다. 볼까요? 자, 아까 앞에 그 본문에 보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예.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가 깨닫는데, 특히 불자들이 깨닫는데 가르침에 기대지 않는다. 누구한테 공부처럼 이렇게 배워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좌선, 참선에 의해서 깨닫는 것을 일단은 가르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직지인심과 견성성불을 나누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보면 쉽죠.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직접 지는 가르친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르친다는 뜻이다. 이것을 또다시 해석을 하면 자기 마음을 곧바로 잡는다. 내 마음을 곧바로 이렇게 말하자면 잡는다,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생각을 한다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본다. 그것이 이제 직지인심이다. 그렇게 되면 견성성불이라는 것이죠. 견성은 본성을 본다는 것이죠. 견성하게 되면 성불을 한다.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 그런 뜻이죠. 성불을 한다. 결국은 본 마음을 깨치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이제 성불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합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음을 바르게 깨닫는 그 심성이 부처의 실체다. 여기에서 심과 체가 여기 왔다는 것이죠. 직지하는 마음이, 내가 마음을 직지하게 되면 그것이 부처의 실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직지심체를 요약한 것이 직지심체 요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료를 보니 일부에서는
직지심경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불경이 아닌 요절이다.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직지심경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직지라고도 하고 직지심체 또는 직지심체요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직지가 나오니까 당연히 직지사가 생각이 나겠죠. 뭐 저도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만은 경북 김천에 있다. 그렇죠. 신라 눌지왕 때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418년. 그때 묵호자가 창건을 했다. 네. 그러면 자, 이 직지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유래가 되느냐? 이제 이것을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묵호자가 제가 창건을 했다 했는데 뒤에 보면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는 묵호자가 창건을 했다 하는데 삼국사계에는 이제 묵호자가 창건했다. 삼국유사에는 좀 달리 나온다. 이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직지사는 이제 유명한 사명대사가 여기에서 출가를 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직지사라는 절의 이름은 결국은 앞에서 본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여기에서 온 말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설이에요. 두 번째는 아도화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도화상이 이제 삼국유사에 나온다.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도리사 지금 이제 구미 쪽에 선산 쪽에 와서 도리사를 세웠어요. 이것이 이제 신라 쪽에서는 처음 세운 절이다. 고구려가 먼저 들어왔죠. 신라에서는 처음으로 도리사라는 절을 세우고 도리사에서 건너편에 보면 이제 황악산이 있다. 그래서 보면서 저쪽에도 절을 지을 만한 길상지지 아주 좋은 땅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절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직지했다. 그래서 직지사다. 이렇게 되고 또 세 번째 설은 고려 태조 때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죠. 능려대사라는 분이 이 절을 중건할 때 중건하기 위해서는 뭔가 청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를 쓰지 않고 손으로 청량을 했다. 그래서 직지라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어느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두 번째 설이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 어떤 직지인심 견성성불 여기에서 온 것이 가장 어떤 불교의 교리에 딱 합당한 이름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묵호자가 창건했다 했는데 여기 또 아도화상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정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삼국사기냐 삼국유사에 따라서 좀 달리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예전에 도리사에 갔을 때 읽은 내용이도 되는데 이 절이란 말, 우리나라의 절이란 말 그렇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 순우리말 절이다. 네, 절에 가면 항상 누구나 절을 하기 때문에 절이다.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래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학설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신라 최초의 불교 신도였던 모래라는 사람이 있었다. 앞에서 아도화상이 선산에 와서 도리사를 지었는데 그 옆이 이제 모래라는 사람의 모래장자 부자 모양입니다. 모래라는 사람의 집인데 그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학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라는 것은 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털모자요. 그래서 고대 신라식으로 읽으면 이두식으로 읽을까요? 이걸 모를 털로 읽어야 되겠죠. 털모니까. 그러면 모래란 말은 털레가 된다. 그렇죠? 털레에서 철이 되어서 이것이 절이 되었다라는 학설이 있다는 것이고 확실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이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한번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직지심체요절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 또 직지사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